안녕하세요, 요즘 산책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북카울 시간에 구매했었던 책들 중 고전 작품 6권이 있었는데 이 책들을 짤막하게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안톤 체호프의 사랑에 관하여.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안톤 체호프의 단편 작품집입니다. 이미 두세 번 읽었었던 책이고 이번에는 좋아하는 작품만 몇 가지 골라서 읽었습니다. 굴, 구셰프, 상자 속의 사나이.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150년 전에 그것도 러시아에서 나온 작품이 맞나 싶어요. 인종차별, 무려 동양 사람에 대한 인종차별, 그리고 남녀 성차별에 대한 풍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정작 제가 처음 이 작가에게 빠졌었던 건 분위기를 묘사하는 부분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기 때문인데, 많은 분들이 강조하는 부분은 역시 안톤 체호프는 시대를 앞서가는 세련된 작가다. 그런데 유머는 시대를 전혀 앞서가지 못한 듯 합니다. 체호프 유머 단편집. 150년 전의 유머가 과연 나를 얼마나 즐겁게 해줄까 궁금 반 기대 안 한 반이었는데, 기대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더 처참했습니다. 유머라는 단어에 꽂혀서 기대하고 이 책을 읽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야기, 스토리텔링, 일상 드라마 이 정도로 생각하고 읽어야 하고, 거기에 더해서 안톤 체호프라는 작가와 그 시대상에 완벽히 빠져들어야지만 이 책이 좀 더 편안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패했다는 거. 하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시도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다음은 인생의 해석, 헤르만 헤세의 인생론. 이 책은 엄밀히 말하면 고전은 아닙니다. 헤르만 헤세가 쓴 에세이인 줄 알고 담았는데 전혀 아니었죠. 헤르만 헤세가 본인의 철학과 사상에 대해서 쓴 글들과 에피소드 혹은 시 이런 것들을 모아서 편역한 책입니다. 그런데 너무 재미없고 너무 어렵고 끝까지 다 읽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거의 못 읽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가장 대중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데미안이라는 작품도 저는 그렇게 어려웠는데, 그의 내면 세계의 본질이 함축된, 게다가 그를 연구하는 학자의 시각에서 편집된 이 책을 고작 편안한 에세이 정도로 받아들이려고 했으니 나에겐 전혀 안 어울리는 책이었다. 나를 위한 책이 아니라 좀 더 독서 고수들, 특히 헤르만 헤세의 전집을 다 읽으신 분들에게 더 어울리는 책인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홍길동전. 이 책은 다 읽긴 읽었습니다. 이 한 권의 책에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풀 버전과 몇 가지 에피소드가 빠진 버전, 그리고 해설까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짧은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재미없게 읽었습니다. 옛 언어, 문체에 대한 거부감은 일단 없었습니다. 이문열의 삼국지 같은 책에 비해서는 더 이질적일 것도 없었고 그냥 이야기가 재미가 없었습니다. 어릴 적에 뜨문뜨문 만화 영화나 동화책으로 접했던 홍길동전이 원작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을 담고 있었구나, 아니 오히려 더 많이 뽑아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작은 뭔가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부족한 느낌, 상황 묘사가 제 머릿속에 제대로 입력이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상황이 종결되고 챕터가 끝나버리고 다음 챕터가 시작할 땐 중간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스킵된 느낌? 제가 읽어보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홍길동전의 내용들이 전부입니다. 그래도 이제 어디 가서 홍길동전 제대로 읽었다고는 말할 수 있겠네요. 롤랑의 노래. 저는 이 책이 이 6권 중 가장 놀라웠습니다. 정말로 읽을 생각으로 산 게 아니라 멋있어서, 혹해서 정신 차리고 보니 사버린 책이었는데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어려울 거라 생각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굉장히 쉬운 편이었습니다. 이 책을 잠깐 같이 보시면 주석이 많죠.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살짝 팁을 드리자면 이런 책을 볼 때는 정말 중요한 정보가 아니면 주석을 그냥 넘겨버리면 간단합니다. 지명, 인물명, 직급명 이런 것들이 쓸데없이 궁금하지도 않은데 길고 지지부진하게 설명을, 아니 조금은 과하게 자세하게 필요 이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건 딱 봐도 저 같은 라이트 독자를 위함이 아니라 이 분야를 심도 있게 연구하시는 훌륭한 분들을 위한 정보 제공 및 더블 체크 사항 정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넘기고 스토리에 집중하면 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지만 이 책은 굉장히 쉽고 의외로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기대한 바처럼 중간중간에 시적인 멋진 표현들도 등장합니다. 무엇보다도 책이 정말 간지나죠. 다른 표현을 쓰고 싶은데 간지난다라는 말이 제일 간지가 살아서 이 책은 오래오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패스트입니다. 한 도시에 알 수 없는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한둘씩 죽어가기 시작하고 전문가들은 질병의 정체를 파악해 나갑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처는 미숙했고 전염병은 확산됩니다. 언론들은 위험성을 보도하지만 시민들은 경각심을 갖지 못합니다. 그들은 공포심을 애써 외면했고 전염병은 더욱더 확산됩니다. 결국 도시는 봉쇄되고 가족들과 헤어진 이들은 도시를 탈주하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치료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종교자들은 이 사태를 신의 심판이라 이릅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마지막 책, 알베르 까뮈의 패스트의 내용입니다. 질병이나 바이러스 관련된 문학작품에서 많이 보았었던 플롯이죠. 아니, 문학작품과 상관없이 지금은 전 세계인에게 모두 익숙한 플롯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패스트균 그리고 고전문학 이렇게만 매칭시키고 중세시대 암흑기 도심에 시신이 널브러져 있고 하수는 오염되어 있고 쥐와 파리가 들끓고 이런 분위기로 예상을 했었지만 배경은 1940년대 프랑스령 북부 아프리카 알제리. 그곳은 생각보다 국가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상태였고 때문에 1000년 전 중세 유럽보다는 지금의 코로나 사태와 오히려 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이 첫 번째로 이 책을 읽고 놀란 점이었고 두 번째는 알베르 까뮈의 장편 소설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대중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을 쓴 그 알베르 까뮈의 작품인데 문학적 함의를 제쳐두고라도 스토리 진행만으로도 꽉 찬 작품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방인을 완독하고도 그 과정에서 여러 알베르 까뮈 강의에서 설파하는 이방인의 문학적 함의들을 전혀 1g도 모르고 지나쳤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이 책 패스트도 분명히 표면적인 내용 말고도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와닿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가 문학작품 강해를 하는 공간도 아니고 그것보다 제가 그럴 능력도 없고 그냥 재미있다, 추천한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이렇게만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전작품 6권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3권은 강력하게 추천하고 이 3권은 제 기준에서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그렇다고 이 책들을 깎아내리고 싶지는 않고 고전이 고전인 이유는 있죠. 훌륭한 책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책 재미있게 읽으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좋은 작품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